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지난 에이펙 성과에 대한 공유 또 보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협조 당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연설일 텐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그 장면 생중계로 함께 하시고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이 있었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협조 당부,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한 대로 이 협조를 당부하기도 전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약 25분 후에 네. 이제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미 그 전에 9시 한 40분 정도부터는 여야 지도부와 함께 사전 환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전 환담장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장동현 대표도 지금 오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준비가 돼서 나가고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본관에 있는 로텐더 홀이죠. 그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네. 거기에서 피켓을 들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실시간 상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1차 시정연설, 그러니까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 당부 차원의 그림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박수 치지 않고 좀 묵묵히 있긴 했지만 퇴장할 때 또 악수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좀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배경은 어제 있었던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인 거죠? 예, 그게 트리거가 됐다고 표면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여야 대치에 이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경안에 이어서 이번 이제 두 번째 시정연설인데 확대 재정 지출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검과 관련한 특정 이슈들도 있고 해서 오늘 지금 불참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는 예산안 설명 그리고 에이펙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예산안 지금 728조예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8% 정도 는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안이 600조 된 게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100조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정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 특히 이제 AI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성과를 보여야겠죠. 근데 이제 일부 학자와 이제 야당에서는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왜냐하면 증세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에 대한 성과. 에이펙에 사실 이번 에이펙은 화제가 많이 됐어요. 회자도 많이 되고요. 이 성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럼요. 저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계 각국 정상 그 외교 사절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거의 120명에 이르는 CEO 서밋들이 모여서 뭔가 큰 비즈니스 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한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또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대규모의 26만 장 규모의 GPU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시정연설에서 좀 중점적으로 역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사실 그 26만 장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그 GPU를 한 미국이 한 2천만 장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공식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이 한 수백만 장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4만 5천 장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5만 장 갖고 오면 30만 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3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GPU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어서 이제 그래픽 제어 장치잖아요. 처리 장치. 이게 네. 특징이 병렬 계산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막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컴퓨터 게임 산업에서 필요한 장치였는데 이것을 이제 AI 산업으로 젠슨 황 대표가 확장을 시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AI 산업에서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예. 이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새로운 놀이터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 한 5만 장 정도 가져간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 활용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GPU가 정확한 가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한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 한 장당? 네, 그렇게 아, 알려져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26만 4천만 장이면 원, 5천만 원, 6천만 어마어마한 원이네요. 돈이에요. 네, 정부에서도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5만 장 가져오겠다고 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석이조 효과가 거기에 그럼 GPU에 필요한 중요한 칩이 이제 HBM이란 말이죠. HBM을 이제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그 칩을 공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HBM도 수출하고 예. 또 GPU도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반도체 산업도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AI 산업에도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가 그 네.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그럼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오늘 시정 연설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 예상을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왜 정부가 이렇게 AI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할 것이냐. 앞으로 뭐 이게 AI에 대해서 10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만큼의 정부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많이 삭감됐던 이 R&D 분야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19% 늘려서 증액해서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R&D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정책 중에 네. 하나가 R&D 예산 급격한 삭감. 삭감이었을 네, 거예요. 네, 네. 물론 그 당시에는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네. 저는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의미였지만 사실은 R&D라는 게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래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또 이 R&D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걸 회복하겠다는 의미에서 예.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또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점진적인 증가가 아니고 한꺼번에 큰 증액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8.1% 올해 대비 이제 증액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728조 슈퍼 예산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여야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의 자리인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야당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트리거가 된 거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특검의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정쟁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성, 선심성 정책과 예산들에 대해서 전면 이 삭감을 좀 조치를 좀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기조가 확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빚을 내서라도 뭔가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네.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취지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지 네. 현금성 지출, 뭐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전 정부 시절에 삭감됐다가 복구된 예비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의 이 야당을 향한 수사 뭐 이런 네. 것들 복합적으로 모두가 다 겹쳐서 오늘 이제 보이콧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농성장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까지 또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또 중심으로 한 사법 리스크. 얼마 전에 네. 있었던 대장동 1심 판결 여기에 더해서 여당이 추진했다가 이제 다시 철회하기로 한 이 재판중지법 이 관련된 이야기가 또 포함이 될지도 관심이고요. 오늘 예산안에서 재판중지법 아니요, 야당들이 말씀이신- 지금 이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금 보이콧이라든지 맞서고 있는 분위기에 반영이 되지 예. 않았을까 싶어서요. 뭐 현장에서 지금 그 취재 내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여당의 사법 리스크 이 관한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혼재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이 또 나오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 예. 추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철회를 좀 요구했다.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여당의 입장을 좀 비판하고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있을 시정연설부터 해서 이제부터는 내치다. 대통령이 좀 이제 여야 협치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야당 의원의 보이콧으로 시정연설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쟁점이 되는 포인트 몇 가지 예산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성,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 지금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라든지 또 국민성장펀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 올해 본 예산보다 지금 8.1% 55조 원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대통령이 이제 도착을 네. 했네요. 네, 네. 자, 조금 전에 국회 본청에 도착해서 입장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뒤쪽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함께 대동해서 지금 입장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 15분 뒤쯤에 국회에서 여야 협조 본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 기자, 이 시정연설 순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나요? 예, 이게 지금 실시간 그림은 아니고 네, 조금 네, 전 조금 전. 그림이지 네.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도착을 해서 약 한 20여 분간 국회의장실에서 사전 환담을 진행합니다.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여야 지도부가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담을 나눈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시정연설을 할 텐데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에이펙에 대한 것도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모두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전 환담에서부터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정연설에 들어갈 텐데 대략 한 20여 분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협조 그리고 에이펙 성과에 대한 부분도 좀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에이펙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체결된 관세 협정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미 투자 등 국회에 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특별법 처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비준까지 좀 포함해야 된다. 야당의 네. 또 조인트 팩트 시트라든지 확실하게 공식화된 문서를 좀 가지고 와서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당의 어떤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이 부분 강행 처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그 팩트시트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중으로는 대통령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에 그 조인트 팩트시트죠. 그러니까 팩트시트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우리 예. 측 혹은 뭐 미국 측에서 내는 그 문서를 말을 하고 예.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하면 양국이 이제 동시에 설명 자료를 내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데 일단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별법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헌법상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내용이 담기는 경우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담기는 내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비준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필요한 절차는 모두 다 밟아 나가겠다. 예.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준의 특별법 처리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고 해도 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큰 물리적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재정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예. 그러한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의 내용으로 팩트시트나 MOU가 만들어진다면 예. 야당의 거센 반발 그리고 국회 동의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근에 에이펙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그 연간 한도 200억 불 투자 등등을 포함하여서 네. 큰 틀의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내용이라면 대통령이 충분히 야당의 설명을 구하면 예.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해봅니다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여야 대치가 너무 강대강이라서 예. 또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이 나올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지금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화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와서요. 안을 지나가 로텐도홀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아까 잠깐 보였는데요. 보시면 앞에 상복을 보이네요. 상복을 입은 건가요, 지금? 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송 기자. 로텐더홀을 네, 가득 로텐더홀에 메우고 있는 가득- 야당 네. 의원들이 예. 보니까 상복 차림에 지금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인 문구나 워딩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극한 대립의 구도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구호를 외치고 나서 지금은 전체가 모두 다 의원총회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 안에서 뭔가 별도의 논의를 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미 보이콧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의 피켓에 눈에 띄고 있는 국회 내 로텐더홀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야당의 분위기들을 보더라도 이제 이후에 예산안 처리까지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 내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심사 과정, 처리 과정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매년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인데 뭐 모두가 뉴스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이 시한 내에 제대로 통과된 적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예, 뭐 지난한 또 이 중간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만 네. 공청회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시한은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본회의장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본관에 있는 의원총회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이는 그 장면 같습니다. 네, 상복 차림의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의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앞서 보이콧을 선언한 대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진 않고 의원총회장에 모여서 별도의 의원총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야당의 행보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도착했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처리 시한 내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 부의가 자동으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또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부의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방침은 항상 여야 협치 그리고 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기본 그래서 기조죠.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끝까지 이제 야당의 전체 동의를 구해서 예산안 통과를 시도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뭐 워낙 변수가 다양해서요. 지금 아직 11월 초밖에 되지 않았고 해서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회법상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뭔가 강제력 또는 구속력이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날짜를 좀 넘겨왔다. 그랬었습니다. 자, 시정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또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 포인트들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또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이제 지역 예산 지키기에 또 나선 양당인데 일단 시정연설이 있기 전부터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당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 예산을 좀 지키고 상대당의 지역은 좀 역점 사업 중심으로 공세를 취하겠다. 양당은 계속해서 지금 지역 예산 지키기 쟁탈전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네.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의무 방어 차원에서 예. 뭐 계절성으로 이맘때가 되면 항상 하는 일들인데 일단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28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증가 폭으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우리가 꼽자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뭐 R&D 예산 이런 걸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예. 정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도한 민생 발목 잡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반대 또 과도한 비판은 이제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야당 차원에는 그게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6분, 6분 뒤에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교수님께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들이 오늘 시정연설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이 이렇게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생각이 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 이런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을 좀 안 하고 반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예. 사실 그닥 큰 정치적인 명분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명분은 그닥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구나 국민들이 체감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구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전 예. 세계 경제에 어떤 위치에 있구나.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에 맞춰서 그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 이것을 사실 야당이 뭐라고 반대할 명분이 사실은 별로 없죠. 네,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술 관련된 정부의 어떤 R&D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예.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이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또 이런 한미 관세 협정 과정에서도 사실 야당이 배제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야당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약간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재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본 예산안 좀 보니까 대선 공약 국민성장펀드랑 지역화폐가 포함이 됐잖아요. 네. 국민성장펀드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저도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같이 성장하고 그 과실을 국민이 같이 나누자.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은 정말 이게 펀드가 성장을 해야지 수익을 전 국민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금융 시장으로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특히 저는 젊은 세대에게 이 펀드가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금융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이것이 그 과실이 소수에게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히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그냥 세금으로 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은 없고요. 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게 그 지역에는 확실히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되는 있지만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소비처가 지역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마치 관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장벽에 있는 것처럼 지역을 넘어선 경제 활동을 좀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 성장에는 별로 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모습 조금 전 국회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이제 사전환담이 있었는데 오늘 참석한 정부 5부 요인들 김민석 국무총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또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주고받고 환담에 들어간 모습까지 저희가 조금 전 이루어진 사전환담의 모습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있는 질문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APEC의 성과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경주선언에 포함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문화창조 산업의 힘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시정연설에 어느 정도로 좀 포함이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드래곤의 그 안찬 때 그 공연이 너무 큰 화제가 화제였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SNS에 올리고 네. 각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K컬처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 예. 이번에 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11년 만에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열병식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굉장히 추진을 했는데 사드 사태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한한령이 이제 발동을 하고, 근데 시진핑 대통령이 주석이 이렇게 방한했다는 얘기는 이제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제될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지드래곤 이 가수가 중국에서 그 공연은 아니지만 예.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시가 네, 예정이 돼 전시를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의 한한령이 해제되고 그리고 K-팝, K-컬처가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그 회담에서 나누었던 얘기, 그다음에 예. 그 만찬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에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시정연설에서 조금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그럼 됩니다. 만약에 그런 K-팝이 중국에 열린다. 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저하는 모습이긴 해요. 중국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돌 그룹 만들 때 사실 네. 중국인 멤버들을 많이 영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콘서트를 연다? 그러면 아마 관객들 수준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도 다를 겁니다. 그 그다음에 규모에 있어서 그렇죠. 그 숫자가 다르겠군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정식으로 지금 수출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큰 어떤 문화 수출 규모 예상할 수 있죠. 네. 중국과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또 한한령 해제인데 관련된 또 장밋빛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국 또 중국과 일본과 각국 정상회담과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실질적인 에이펙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로 했던 성과 또 이것을 또 국정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 그것이 또 예산안에 포함된 이야기는 AI와 또 R&D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시정연설에 담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협조를 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잠시 후 국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입니다만 현재 또 야당이 뭐 예산안에 관한 이견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또 특검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쟁점 포인트들을 두고 반발 또 반대각을 내세우면서 반대각을 만들면서 롯데월드홀에서 전면 농성 보이콧을 하는 모습까지 보셨고 의원총회장으로 전면 들어가면서 이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게 되는 시정연설이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고요. 굵직한 정상회담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는 예산 정국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이제 진행이 될까요, 서남빛 기자?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청회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정책질의 또 부처별 심사, 예산조정소위원회 뭐 이런 절차들이 네. 한 2, 3주간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일 날 그 법정 시한은 지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양당이 서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운운하면서 예. 대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급기야 이제 보이콧까지 했었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국회 본청에 이제 시정연설을 하는 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자리들을 잡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비어 있는 자리들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요러한 지금 대치 상태는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연말까지 대치 전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참여하지 않아서 네, 이 시각 현재 제가 이 국회 자리에서 연결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해 1년의 예산을 시정 보고하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삶을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야 갈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보고 드리는 자리,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연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에 있기 앞서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한 모습 함께 하셨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워야 할 한귀퉁이 반쪽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번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에 따라서 여당 의원들, 여권 의원들만 배석을 한 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저희가 대통령이 입장하면 그 모습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정연설 있었잖아요, 서남빛 기자.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이랑은 그래도 좀 달랐습니다. 네, 뭐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추경 연설, 그 시정 연설 때는 들어올 때 지금 들어오는 이 장면이죠. 그 입장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연설 내내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갈채가 이어졌었고,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에 앉아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다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면서 나갔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연출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들어오면서는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그 시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의 박수 그리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의원총회장을 지키고 있고 복도로 나온 여당 의원들과 박수를 받고 악수를 나누면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시작이었는데요. 조금 지금 늦춰진 거죠? 예, 10시 예정은 10시에 예정? 있는데요. 네네. 뭐 모든 일정이라는 게 예.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시각은 10시였습니다. 예. 지금 10시 7분을 좀 넘어갔으니까요. 대통령 시정연설은 그동안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의 그 내용, 분량에 비춰보면 네. 네. 한 20여 분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무리한 확장 재정 기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 또 지난 에이펙 슈퍼위크의 성과 공유 이런 이야기들을 사전 환담에서 충분히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전 환담까지 마치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에이펙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이펙 주관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지수도 4,000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 판매, 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 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 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국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보셨습니다. 내년 예산 728조 원,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지방 우선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퇴장하면서 배웅에 나온 여당 의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퇴장하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한켠이 비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전면 불참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정연설, 허전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국회인데요. 이번에 야당이 전면 불참을 했고 이번 시정연설 안에 담긴 내용대로 확장 재정 기조, 앞으로의 경제 먹거리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에게는 직접 현장에서 이 목소리가 다 닿진 못했습니다. 자, 이후에 국회 협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자, 앞으로의 협치 과정 12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법정 시한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대로 과연 신속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이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번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 방향에 대해서는 AI 시대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피지컬 AI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급 인재 11,000명 또 양성을 하고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성능 GPU를 15,000장 추가 구매해서 정부 목표인 35,000 조기에 확보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내용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민간 기업이 GPU 확보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겠다. 그리고 향후 5년간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컬처 투자 얘기도 했는데요.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천억 원 확대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 에이펙 슈퍼위크 기간 한미 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보고 여기에 더해서 취임 선서 5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시정연설,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는 자평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 언급, 그것을 위한 이번에 8% 이상 증액된 본 예산안의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1%대로 다시 반등한 경제 성장률, 코스피 4,000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자, 관련된 포인트들,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서 써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던 야당 의원들이지만 우선 표면적으로는 바로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기에 반발해서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 착용하고 상복을 입고 전면 보이콧에 농성까지 나섰던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저희가 시작 전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협의 과정이 참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난망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심사 그리고 또 협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바람대로 잘 협의될 수 있을지, 내년도 예산안 협조 내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2번째 시정연설, 저희가 국회의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 일각에서 그렇게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표장에 박수갈채, 악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의총을 공개 전환을 했다는 얘기도 속보로 전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박수갈채가 유난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